반갑습니다. 랜더스를 사랑하는 문학 대스타 성재입니다. 자, 이제 25년 한 이틀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우리 SSC 랜더스에게도 웬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한 오후 2시경에 딸랑딸랑하고 들려왔습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에레디아 화이트 드디어 고심 끝에 프론트는 재계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재계약에 따른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인지, 재계약 내용에 대해서 선수들의 신병도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더스 팬이라면, 야구 팬이라면 이 야구 소식 놓칠 수 없습니다. 랜더스 소식 놓칠 수 없어요. 이 성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필수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자, 드디어 이 두 선수가 재계약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봐야 될 선수는 투수부터 볼게요. 화이트 선수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선발의 한 축을 맡았던 미치 화이트. 올해도 내년에도 같이 갑니다. 자, 화이트의 재계약은 총액은 120만 달러예요. 총액은 120만 달러에 계약이 됐습니다. 자, 계약금 30만 달러, 연봉 80만 달러, 옵션 10만 달러, 총 120만 달러에 재계약이 된 미치 화이트 선수. 자, 미치 화이트 선수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경기 운영력이에요. 빠른 볼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경기 운영력, 삼진도 많이 잡고, 살삼진 능력도 굉장히 좋으면서도 특히 최대 장점 중 하나가 뭐냐, 장타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올해 피장타율이 3할 2푼 6리밖에 안 되는 미치 화이트. 하지만 화이트에게도 이제 숙제가 또 있죠. 재계약을 한 만큼 숙제가 있다는 거는, 자, 어쨌든 이 투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올 시즌에 24경기 나와서 134와 3분의 2이닝 동안에 11승 4패, 평균 자책점 2.87에 탈삼진 137개, 그리고 이닝당 출루 허용률 WHIP가 무려 1.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당 볼넷 허용도 2.94로 굉장히 제구력도 겸비되어 있는 투수예요. 하지만 화이트에게는 올 시즌에 약점이 하나 있죠. 결국에는 수비입니다. 수비. 번투 수비라든지 그 내야 땅볼 수비, 그런 수비에 대한 약점들, 송구적인 능력에 대한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가 재계약을 한 이상 어차피 이 약점은 KBO 내에서는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화이트의 이 재계약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좋은 점은, 화이트 선수가 25시즌 당시에 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WBC 얘기를 많이 거론을 했거든요. 아마 WBC 우리 이번 대한민국 우리 대표팀 승선에도 좀 파란불이 켜지지 않았을까. 자, 어쨌든 이제 외할머니가 한국인, 어머니도 한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팀을 승선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일정 캠프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 해외파들이 소집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계 선수들까지 소집이 된다면 화이트 선수도 그에 따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이트의 이런 장단점이 확실하게 드러났던 25시즌, 그렇다면 내년에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자,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선발진 구성에는 엄청난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드류 앤더슨이 메이저로 가면서 드류 버하겐이라는 선수를 우리 영입을 했잖아요. 이닝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를 영입을 했고, 그리고 아시아 쿼터에서는 타케타 쇼타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외인 선수들을 전부 다 선발진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코칭 스태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화이트 선수가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경험이 없는 두 선수 바로 그 사이에 화이트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이라든지 그렇게 던지면서 이런 KBO에 대한 그 경기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어차피 선발진에 김광현 선수가 5선발로 가게 된다면, 5선발로 가게 돼요. 또 5선발로 가게 된다면 김건우 선수도 내년 선발진을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냐면 스프링 캠프를 걸치고 그 이후에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선발 구성에 왜 안정감을 줄 수밖에 없냐, 원투펀치가 안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앤더슨 화이트일 때도 진짜 안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버하겐 선수 그리고 미치 화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닝 소화력에 대한 기대력도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버하겐 선수도 좀 이닝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하겐과 화이트 선수의 이제 이닝 소화력은
아마도 뒤에 이을 필승조에게도 불펜에게도 굉장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경기 운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선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화이트 선수의 이 재계약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던 프런트는 결국에는 안정성을 택하면서 조금 더 우리 한 단계 더 성장하자 이런 의미로 화이트 선수를 재계약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타자 쪽으로 가볼게요. 에레디아도 재계약을 했는데 이제 에레디아 재계약을 하니까 뭔 생각이 드냐? 외야 뎁스가 좀 강화된 모습이 좀 보여요. 에레디아. 자, 지금 현재 외야를 뛸 수 있는 SS 선수도 굉장히 많은데 외야 뎁스의 강화. 결국 에레디아 선수는 올해까지 좌익수 수비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좌익수에 겹쳐있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버린 랜더스이기 때문에 이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선 에레디아 재계약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에레디아는 총 130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자신이 25년도에 받았던 거는 180만 달러. 그렇지만 이제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금액적인 차이가 엄청 났는데 거의 50만 달러 차이가 났네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에레디아 선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자신이 어쨌든 3년 동안 이 KBO에서 뛰면서 KBO SSG 팬들에게도 굉장한 사랑을 느끼면서 뛰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자신의 퍼포먼스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서 내년 26 시즌은 충분히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에레디아 선수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레디아도 이제 어느덧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아마도 리그적으로는 좀 나이가 좀 많이 차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레디아 선수는 이제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결국에는 이제 구단에서도 180만 달러 받던 에레디아가 작년에는 96경기밖에 못 뛰었습니다. 24시즌에는 132경기를 뛰었고 23시즌에는 122경기를 뛰었어요. 자, 그 정도로 경기 수가 엄청 줄었죠. 자신의 부상에 따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구단 쪽에서 130만 달러로 삭감을 한 거고, 그래서 에레디아 선수는 결국 그 삭감한 내용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여기 내년 시즌을 랜더스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레디아의 커리어는 굉장히 좋아요. 3년 연속 KBO 수비상에 빛나고, 그리고 24년도 타율왕에 빛납니다. 이 당시에 아쉬웠던 점은 200안타를 칠 수 있었던 에레디아였는데 그 당시에 안타 딱 5개인가 3개 정도 들쳤어요. 못 쳤어. 그래서 200안타를 좀 달성을 못한 게 좀 아쉽지만 그 타율왕을 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의문점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누구를 영입했죠? 김재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에레디아, 김재환 수비 위치가 공통적인 수비 위치예요. 좌익수입니다. 자, 이제 류여성 선수도 원래 외야수인데 좌익 수비를 봤던 선수고 2군에서도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코칭 스태프는 헤쳐나갈까? 이것도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보는 재미도. 자, 어쨌든 이제 에레디아 선수의 그런 장점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레디아 선수는 뭐 송구 능력, 어깨도 굉장히 좋고, 컨택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KBO 탑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로 타율왕에 빛나고 수비왕에 빛나는 에레디아. 자, 팀의 케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지훈 선수라든지 많은 선수들하고 되게 친근함도 있고 되게 좋아요. 이런 분위기 메이커적인 역할을 잘하는 에레디아. 하지만 올 시즌에 부상이 염려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몸소. 그렇기 때문에 에레디아는 이 부분에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더 퍼포먼스를 좋게 보여주려면 100%를 120%를 끌어올리면서 자기 몸 관리도 할 줄 아는 선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외야 뎁스가 결국에 강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레디아의 합류로 뭐 내년 만약에 주전급을 좀 이룬다면 좌익 에레디아, 중견 체준, 우익수 한유섬 체제로 갈 확률이 좀 커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변수는 좀 생길 수 있죠. 만약에 한유섬 선수가 뭐 지타로 가게 된다면 뭐 김성우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에레디아 선수를 과연 좌익만 활용을 할 거냐. 어차피 지금 23 시즌은 좌익 중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활약을 했던 에레디아 선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유섬 선수를 좀 지명타에 들어가게 된다면 뭐 좌익수에 뭐 류효성 선수를 넣게 된다. 우익수에 뭐 에레디아 선수, 그러니까 좌우익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로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외야 뎁스의 증가예요. 어차피 이 거급의 선수가 온 거죠. 우리 팀에서
큰 역할을 해줬던 에레디아가 왔기 때문에, 에레디아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뉴에스는 김재환, 좌익 수비를 담당하고 보는 선수들의 활용도가 결국에는 과제로 남아버리고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칭 스태프들에서 조금 이제 좀 잘 조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에레디아 화이트 선수 재계약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화이트, 에레디아. 결국에 이 두 선수의 재계약에 대한 26시즌의 구상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안정을 결국은 택했습니다. 결국에는 타케타 쇼타, 드루 바우겐, 새로운 외인 2명을 영입을 했고, 나머지 2명은 안정을 택한 랜더스입니다. 자, 화이트의 선발 운영적인 능력과 LAD의 공수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안정을 택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신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프런트 내에서도 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저우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두 선수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즌 구상의 영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화이트의 재계약은 어쨌든 드루 바우겐 선수와 원투펀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충분히 만들었어요. 자, 그러나 에레디아의 재계약은 뎁스는 강화됐어요. 진짜 선수층은 두꺼워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좌익수가 포화. 저는 이것만 얘기할게요. 좌익수 포화만. 에레디아 선수를 좌익수 분다를 우익수로 쓴다고 한다면 그 포화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에레디아의 활용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깨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우익을 갖다 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익수에 갖다 놔도 어깨 좋은 선수들 우익수를 좀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에레디아 선수의 그런 수비적인 그런 위치도 좌익수로 쓰게 된다면 이거를 또 남은 선수들을 어떻게 또 활용할지가 조금 이게 프런트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화이트, 에레디아 재계약은 축하. 하지만 이 선수들이 내년 시즌에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지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디어 SSG 랜더스도 이렇게 4명의 외인 선수들이 구상이 되었습니다. 최소 부분은 듀 바우겐 선수 90만 달러에 계약을 했고요. 미치 화이트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총액 120만 달러, 기에르모 에레디아 선수는 130만 달러. 이 외인 3명만 합쳐도 충분히 셀러리 캡이 엄청나게 남을 정도로의 계약을 정말 잘했다. 90, 120, 130, 340만 달러를 써서 이 선수들을 잡았다. 그리고 내년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쿼터에서는 다케타 쇼타 선수 20만 달러 맥스를 채워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선발진의 운영에 대해서도 늘 고민이 있어서 SSG에게는 더욱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 그리고 조금 그 당시의 리그에서 좀 정평이 나 있던 선수들이 오는 거고, 특히 이제 인증을 받은 선수들,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느낌의 선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시즌에 이 팀을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네 선수들도 내년에 다치지 않고 풀타임을 꼭 뛰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듀버하게 미치 화이트, 기에르모 에레디아, 다케타 쇼타, 우리 외인 구성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외인 구성, 이 화이트와 에레디아의 재계약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 영상 시청하신 뒤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는 하이 리스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SSG의 외인 구상. 그러나 마무리는 안정을 택했다. 이렇게 좀 소식을 전하면서 자, 이 네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올해 벌써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마무리 잘 하시고 26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저 성재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